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3회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기 41번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자, 삼상 동기기의 제동원선을 사용하는 주목점 물어봤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은 키위 주고파. 그래서 주파수 세 번째 조건에 보시면 주파수가 같지 않을 때 난조가 발생한다고 그랬고, 그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원선? 그렇죠. 제동건선을 설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제동건선의 설치 효과 네 가지도 제가 잡아드렸죠. 첫 번째가 난조 방지, 두 번째 기동 토크 발생, 세 번째 전압 전류의 파형 개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불평형이 됐을 때 이상 전압 방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2번 들어갑니다. 전기자 저항과 계자 저항이 각각 0.85 및 직류 직권 전동기 회전수가 200rpm, 전기자 전류가 30A일 때 역기 전력이 300V래요. 이 전동기의 단자 전압을 500V로 사용한다면 전기자 전류가 위와 같은 30A가 될 때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RPM. 전기자 반작용, 마찰선, 풍선 및 철선은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처음의 조건이 뭐냐면 직권 전동기고요. 권전동기고 그때 회전수가 200이고요. 회전수가 200. 그다음에 역기 전력이 300V라고 했나요? 예, 300V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의 조건이 주어졌고 단자 전압을 이제 500V로 사용했을 때 기전력이 변하겠죠. 그때에 대한 기전력을 구한 다음에 회전수의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공식을 보면 E는 K 파이 N이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K는 상수니까 기전력하고 결국에 회전수는 이제 비례관계가 되는 겁니다. 뭐 자속도 뭐 변했다면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자속은 변하지가 않았으니까 우리 직권에서는 계자 전류나 전기자 전류나 부하 전류나 자속 파이가 다 같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우리 조건은 300V일 때 회전수가 200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다시를 구할 줄 알아야 돼. 왜? 단자 전압이 증가했을 때 500V가 됐을 때 역기 전력이 얼마나 오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걸 먼저 구해서 비례식을 쓴 다음에 회전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을 써줘야 됩니다. 그럼 직권 전동기에 역기 전력 공식이 있죠. V-IA에 RA 플러스 RS 요거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V가 얼마냐면 500V가 되겠고 마이너스 IA는 얼마냐면요. 아까 주어졌어요. 그 전기자 전류가 30A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변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각각 저항이 0.85이니까 1.65미 되겠죠. 1.65. 0.8 플러스 0.8.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면 452V 나와요. 그래서 단자전압 500V일 때 역기 전력이 452V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비례식을 써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300V일 때 회전수가 200rpm. 그럼 452V 역기 전력에 대한 회전수는 얼마냐? 요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크로스가 나와야죠. 그래서 n 다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300분의 452 곱하기 200을 잡아주시면 돼요. 요거 누르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얼마 나오냐면 대략 301 RPM 나와요. 301 RPM.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3번 보겠습니다. 하여자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다음 중 어느 제어법을 이용한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법을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계자 제어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출력 제어법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압 제어죠. 이거를 정토크 제어라고도 불러요. 이 전압 제어의 특징은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고 운전율이 좋은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지죠. 워드, 레오너드 방식. 또 하나가 누구냐면 일근화 방식입니다. 요거 일근화 방식은 이제 뭐냐면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 사용하죠. 그래서 부하 변동이 얼마나 심하길래 일그러지겠습니까? 요거. 그죠?
그래서 부하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 시동을 걸 때 시동이 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뭘 설치하냐면 플라이휠이라는 걸 설치하죠. 관성 모멘트인데 이 플라이를 갖다 설치했을 때 안정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워드레어드 방식은 플라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플라이휠이 답이 또 하나의 문제에 등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제어법은 이제 저항 제어법이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워드레어드 방식은 뭘 제어하는 거냐? 뭐의 제어에 속하냐? 전압 제어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44번입니다. 44번은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이 나왔고요. 위상이 다르면 이제 알겠습니다. 위상차가 발생하면 유효순환전류가 흐른다. 그때 동기화력을 공식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위상차가 존재하면 순환전류가 흐르잖아요. 유효순환전류가. 그 위상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전력이 있죠. 그거를 서로 주고받는다 해서 줄 숫자, 받을 숫자에서 수수전력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그 수전력을 전력을 주고받으려면 어떠한 힘이 존재하는데 그 힘을 갖다가 우리가 동기화력이라고 불러요. 그 동기화력을 문제에서는 PS라고 한 거고 그럼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D 델타 분의 DP라고 쓸 수 있어요. 요게 바로 수수전력입니다. 수수전력을 미분한 값을 동기화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됩니다. EZS 분의 E제곱에 자 코사인 델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요 앞에는 똑같아요. 수전력도 요 앞에는 똑같은데 여기가 사인 델타예요. 그래서 사인을 미분하니까 코사인 나온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요 2가 무슨 전압이다? 상전압이라는 거죠. 성간이 나오면 루쌈을 넣어서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요거 물어본 거예요. 수전력을 미분한 값을 동기화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들어갑니다. 자, 45번은 전기자 총 도체수가 500이고요. 6극에 중건이 나왔죠. 직류전동기가 있고 전기자 전전류가 100A일 때 토크가 약 몇 kgm인가 물어봤죠. 한극당 자속은 0.01 웨버라고 줬습니다. 자, 우리 토크, 직류전동기 토크식에서 중건 파권 나오면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2파이 A분의 피자 파이의 IA를 써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단위가 뉴턴메타죠. 그래서 킬로그램메타가 나오면 어떻게 9.8을 나눠주시면 돼요. 자, 지금은 킬로그램메타로 나왔으니까 자, 2파이분의 자, 지금 중건이기 때문에 A하고 P가 같죠. 병렬의 수와 극수가 같으니까 약분을 시켜주시고 나머지만 눌러주면 됩니다. 통도체 수가 얼마냐? 500 줬고요. 그 다음에 자속 파이가 0.01 웨버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100A 요거를 눌러가지고 요 계산값 얼마 나오냐면 얘가 그 79.57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단위가 뉴턴메타야.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9.8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면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메타로 나오죠. 8.12 나오죠. 킬로그램 메타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직류 발전기에 있어서 계좌철심에 잔류자위가 없어도 발전되는 직류. 직류기 물어봤죠. 우리 그 직류 발전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타여자 발전기가 있고, 요 타여자 발전기는 이제 타인의 타자라서 이제 그 외부에서 전압을 공급하는 거죠. 외부로부터 전압을 공급 받아서 발전합니다. 이 외부로부터 전압을 어떻게 공급받냐면 배터리에서 이제 전압을 공급받죠. 그러면 전압을 공급하면 전류가 흐르니까 자속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타여자 발전기는 발전기 내부에 남아있는 자속이 잔류작이라는 건데 그 잔류작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배터리 외부에서 전압을 공급받아서 자속을 만들기 때문에 내부에는 자속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걸 잔류작이라고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자, 그래서 얘는 잔류작이 필요 없어요. 잔류작이가 필요 없다.
자, 그에 반해서 자여자 발전기가 있죠. 자, 이 자여자 발전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발전하는 발전기. 그럼 얘는 뭐예요? 잔류자기가 필요하겠죠. 외부에 배터리가 없잖아.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여자가 자숙 파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남자든 여자든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아니면 내 남자, 내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타여자는 남의 여자야. 타여자는 내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여자는 우리 집에 여자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타여자는 외부에서 여자를 데려오는 건데 우리 집에 여자가 있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야. 와이프가 있는데 외부에서 데려왔다? 이게 끝나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잔류자기가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여자. 그러면 얘는 외부에서 여자를 데려오는 거니까 우리 집에 여자가 있으면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잔류자기가 없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배자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되는 건 타자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시험 문제는 요거밖에 안 나와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하는 건 타여자. 잔류자기가 있어야 되는 발전기는 자여자인데 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다음에 47번. 진육의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거. 자, 우리 전기자 반작용 나왔는데 이 전기자 반작용은 원인이 뭐냐 그러면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만들어지죠. 오른나서 법칙에 의해서 그 자속이 계자극에 영향을 준다.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리면 여기 N극이 있고요.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림이 원이 좀 심하게 찌그러졌네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또 하나의 계자극이 있죠. S극. 요게 계자고 요게 전기자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데 중성축이 이렇게 있고 중성축의 기준 잡아서 한쪽은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한쪽은 나오는 방향이에요. 코일이. 그러니까 이쪽은 다 X야. 들어가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다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럼 자속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전기자 전류가 이제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오니까 들어가면 오른나서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자속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면 배자극에서 나온 자속하고 전기자에서 나온 자속의 방향이 서로 반대야. 그래서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감자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직육이 전기자 반작용에서 가장 큰 단점이 누구냐면 얘예요. 감자작용. 이게 덜 감자잖아. 그래서 자속이 감소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자속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전력도 감소할 것이고 발전기의 용량도 출력도 감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7번에 영향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자속이 감소한다고 해야죠. 증가가 아니라. 자, 넘어가 48번 갑니다. 직육에서 양호한 정률 얻는 조건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그 해형을 몇 가지 그려봤어요. 네 가지. 뭐 직선적인 정류, 정연파 정류, 뭐 부족 정류, 과정류 그려봤는데 그 파형이 찌그러졌던 이유가 중성축이 이동돼서 그런 거예요. 왜 중성축이 이동되냐면 여기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이 편자작용이 발생해요. 이 자속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원래 중성축이 있는데 이 자속 때문에 편자작용에 의한 자속 때문에 중성축이 중점에 위치하지 못하고 이동을 해버리죠. 그래서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만약에 보조극이라는 보극을 설치하게 되면 이 편자작용을 없앨 수가 있죠. 편자자속을 없애가지고 중성축이 이동하는 걸 방지하고 중성축이 이동을 안 하면 이만큼에 의한 전압의 불균율이 생기지 않아요. 전압의 불균율이 생기게 되면 불꽃선락이 일으키면서 아크가 발생하면서 파형이 일그러진다는 얘기야. 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호한 정률을 얻기 위해서는 이 불꽃선락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가요. 뭘 설치하면 되냐면 양호한 정률을 얻는 방법.
중성축이 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전압 차이에서 불꽃 선락을 일으키면서 파형을 일그러뜨리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라는 게 바로 불꽃 선락을 일으키는 전압의 크기입니다. 얘를 줄여주면 돼요. 그럼 얘를 줄이는 방법은 뭘 설치하느냐? 아까 설명해드렸던 도구를 설치하면 돼요. 도구. 그래서 요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전압 정리의 역할이라고 불러요. 전압차를 줄여서 양호한 상태의 정리를 얻는다. 자, 두 번째는요. 인덕턴스를 줄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원래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의 공식이 있어요. 여기다 좀 적어드릴게요. L에다가 TC분의 EIC거든요. 그래서 요 리액턴스 전압이 불꽃 선락을 일으키는 전압의 크기라서 얘를 줄여버리면 돼요. 자, 인덕턴스도 줄이면 되죠. 비례니까. 정류 주기는 길게 해주면 되죠.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니까. 그래서 세 번째가 정류 주기를 길게. 네 번째가요. 속도 부위를 느리게 해줘도 우리가 리액턴스 전압이 감소합니다. 자, 이 정류 주기에서 나오는 식이 또 하나 있는데 V분의 B-델타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이 속도를 갖다가 느리게 하면 주기가 길어지죠. 주기가 길어지면 리액턴스 전압이 감소하죠. 그래서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누구냐면 접촉 저항이 큰 탄소 브러쉬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탄소 브러쉬는 이제 우리가 저항 정류의 역할이라고도 불러요. 저항 정류의 역할. 접촉 저항이 큰 브러쉬를 설치해가지고 깨지거나 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브러쉬가. 예, 접촉 저항이 강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큰 탄소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5가지가 양호한 정류 얻는 방법인데 틀린 거 물어봤죠. 그래서 몇 번이 틀렸냐면 4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여기 내용에 들어가는 거고요.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브러쉬 접촉면 전압가보다 크게 한다고 했는데 얘는 무조건 작아야 돼요. 리액턴스 전압은 작아야 불꽃 선락을 일으키지 않고 양호한 상태의 정류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9번 갑니다. 49번이 이제 삼성 동계발전기와 그림과 같이 일선 지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락 전류 I0를 구하는 식을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기기 쪽보다는 사실은 이제 전력공학에서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EA는 이제 무브와 유기기 전력의 상전압이고요. Z0, Z1, Z2는 역상 임피던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제 조건은 이제 A상이 지락 사고가 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 지락된 상은 EA인데 이 A는 무조건 얼마냐면 0이에요. 지락되면 이제 땅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지락된 상. 그 다음에 이제 일선 지락 사고라고 있는데 일선 지락이 되면은 이제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조금 일선 지락 전류 IG라고 알고요. 여기서는 이제 I0로 있는데 이게 이제 A상이 지락이 났으니까 IA는 IG와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영상분하고요. 정상분하고요. 역상분이 있는데 얘네들이 모두 어떻게 되냐? 일선지락이 되면 같아버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 이제 그 A상의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IA와 IG가 이제 같아진다고 했고요. 이때 얘네들이 영상, 정상, 역상이 다 더해지는데 얘네들이 같아. 그러면 자, 보세요. 지락 전류는 얘네들이 같으니까 얘네들을 I0로 다 바꾸면 I0가 몇 마리냐면 3마리가 나오죠. 근데 3배에다가 이 영상 전류라는 놈은 기본식이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에요. 전압은 무조건 A상 기준 잡았으니까 EA가 들어가는데 임피던스는 몇 가지가 들어가냐면 영상, 정상, 역상분이 다 들어가요. Z0, Z1, Z2가 다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제 편법이고 정상적인 방법은 있는데 좀 복잡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다시 설명해드리면 A상이 지락 났는데 지락된 상은 원래 조건이 있어요. 지락된 상은 0입니다. 일선 지락이 됐을 때 원래 IA는 I0, 영상, 정상, 역상을 다 더해주시면 되는데 일선 지락 사고 시에는 얘네들이 같아져요. 그래서 I1을 I0, I2도 I0로 바꾸면 I0가 3마리가 되고 이때 영상 전류는 Z분의 V다.
그러면 이때 V는 A상 기준 잡았으니까 EA가 올 것이고 임피던스는 3마리가 다 와서 Z0, Z1, Z2를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에 있냐면 지락전류 공식 3번이 해당되겠네요.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들어갑니다. 자, 50번 슬립이 5% 유도전동의 기술 출력을 대표하는 부하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냐고 물어봤죠. 자, 우리 이 부하저항이라는 것을 2차 출력 정수라고도 부르고요. 등가저항이라고도 일반적으로 부르죠. 등가저항. 요거를 이제 사실은 가변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변저항. 그래서 이 가변저항을 이용해서 속도 제어뿐만 아니라 기동 전류도 줄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R이라고 하는데 공식이 있어요. R2에다가 S분의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슬립을 다 풀어주면 등가 저항은 2차 저항에,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에 몇 배냐? 그러면 24배. 이게 답이고요. 5%줄 때도 있어요. 5% 주면 몇 배냐? 그러면 19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지금은 5% 줬으니까 19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갑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에서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운전율이 가장 좋은 거. 아까 이제 설명해드렸죠?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 첫 번째가 이제 계좌 제어법이 있는데 이거를 정출력 제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전압 제어인데 전압 제어는 정토크 제어라고 하면서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고 운전율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전압 제어 2번이 되겠고요. 전압제어법은 이제 두 가지로 쪼개진다고 그랬죠. 워드 레오드 방식과 일근화 방식. 그래서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 사용하는 건 일근화 방식. 부하 변동이 심하지 않은 곳은 이제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에서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플라이휠을 설치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다. 요 얘기 해드렸고 세 번째는 저항제어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52번 갑니다. 직류 직권전동기 속도제에 사용되는 기구라고 봤는데 일단은 직류 전압을 제어하면 속도 제어도 가능하겠죠. 전압을 제어한다는 얘기는 속도도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직류 전압을 제어하는 바로 초퍼예요. 초퍼.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퍼를 이용해서 전압을 제어할 수 있고 그 전압을 제어한다는 얘기는 속도 제어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3번. 내자 저항이 100옴이고요. 계좌 전류가 2A, 전기자 저항이 0.2옴이고 무부하 전격 속도를 회전하고 있는 직류 분권 발전기 이때 유기기 전류 물어봤죠. 자, 일단은 무부하 시의 분권 발전기가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분권 발전기의 기본식은 기전력 공식 V 플러스 IA의 RA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요 V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기자 전류 구하는 식은 분권에서 항상 쪼개지면 나눠진 전류를 더해서 전체 전류를 구할 수 있다. 요 얘기 해드렸고요. 이때 I는 이제 V분의 P가 되고 플러스 IF는 오메 법칙에서 아랫부분에 V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무부하니까 무부하는 부하 전류가 얼마면 0이에요. 그럼 얘하고 얘가 같아져요. 그래서 전기자 전류 IA와 IF가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부하 전류가 0이란 얘기는 V분의 P도 0이 되면서 분자전압 V는 IF에다가 요 RF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갑니다. 무부하가 되면 부하 전류가 0. 그럼 V분의 P도 0. 그럼 일단 IA와 IF가 같아지고 이때 V는 IF에다 RF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V 값을 안 줬으니까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배자 전류가 2A고요. 배자 저항이 얼마냐? 100이죠. 그래서 200V가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다 넣어주시고 200V 플러스 IA는 IF와 같으니까 계좌 전류가 2A 좋고요. 전기자 저항이 0.2옴입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면 답이죠. 200.4V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4번은 단상유도 전동기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배열된 거로 왔는데 이 단상유도 전동기에서는 뭐 얘가 단골 손님이에요.
기동 토크가 이제 큰 거에서 작은 순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자성어로 기억을 하는 건데 반콤 분쇄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게 반발 기동형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브러쉬를 단락해서 기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발 유도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콘덴서 기동입니다. 네 번째가 분산 기동형.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역회전이 불가한 체이링 코일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글자 따서 반, 본, 분세 기억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하는 게 뭐냐면 모노사이클릭형. 모노사이클릭형. 좀 이름이 좀 이상하죠? 이상한 놈을 맨 뒤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 그래서 반콤 분쇄만 기억하신 다음에 모노사이클릭형 하나 나오면 맨 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5번 갑니다. 55번은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보용으로 사용되는 계정기 물어봤는데, 일단은 이제 차자 들어가는 자동 계정기, 비율 자동 계정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압기 내부 고장 보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울주 계정기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전류 차이에서 동작하는 계정기를 우리가 이제 비율 자동 계정기라고 불러줍니다. 자, 56번. 반상 반파 정류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실효값을 2V라고 하고 직류 전류의 평균값을 물어봤고요. 정류계 전압강은 2V, 부하 저항은 R옴이라고 줬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반상 반파의 정류회로가 나왔는데 일단 기본 요거는 알고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ED는 0.45의 2. 요게 이제 직류 전압이고 요게 교리의 실효값입니다. 전파는 무조건 2배라서 ED는 0.9의 2예요. 자, 그럼 지금은 요거 가지고 푸는 건 아니고 직류 전류를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R분의 1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직류 전류는 오메업층이니까 R분의 1입니다. 직류 전압. 그럼 R분의 2D는 2D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파이분의 루트 2의 2예요. 이게 적분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루트 2를 파이로 나눈 값이 0.45가 나온 겁니다. 전압가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요거 물어봤을 거예요. 요 공식. 요 공식. 그래서 R분의 파이분의 루트 2에 2에 마이너스 2 들어간 거 찾으면 1번이 나게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출문제 이것도 있어요. 요거 생략해 볼게요. 원문수를 정리하면 파이 R분의 루트 2에 2 요렇게도 나오죠. 요식도 물어봐요. 요식. 기출문제 있습니다. 요번에 요식이 나온 거고요. 요것도 기출문제 등록은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7번. 자, 유도전동기 동기와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가 이제 유도전동기를 설명하기 전에 동기전동기 토크식이 있죠.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 메타가 이제 대표적인 식인데 0.97로 NS분의 P2라는 동기기의 동기전동기 토크식이 있습니다. 물론 단위는 이제 킬로그램 메타예요. 이 식이 이제 유도기에서도 나오는데 회전자계가 존재하고 있을 때 2차 입력이 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회전자 속도 n이 올 때는 출력이 오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0.97호는 상수잖아요. 그러면 동기 속도에 대한 토크를 뭐라고 하냐면 동기와트라고 불러. 이게 이제 이름이 2차 입력이자 동기와트라고도 불러줍니다. 동기와트.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어요. 동기 속도는 극수와 주파수가 정해지면 속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좌변의 토크와 우변에 남아있는 동기와트가 같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기와트가 누구냐 그러면 토크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속도에 대한 2차 입력을 동기와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와트에 대한 설명 정의로 올라왔으니까 동기 속도의 2차 입력, 동기 속도에 대한 2차 입력을 동기와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8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까요? 자, 동기계에서 동기 임피던스 값과 실용상 같은 것은 하고 물어봤고요. 전기자 저항은 무시한대요. 그러면
우리 회로 시간에 임피던스를 얘기한다 그러면 필수의 저항이 있고 허수의 리액턴스가 있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기기의 입장으로 좀 바꿔보면 동기 임피던스는 ZS라고 이제 쓸 수가 있죠. 우리 동기 속도를 그냥 N이라고 쓰지 않고 NS라고 쓰듯이 임피던스도 동기 임피던스니까 ZS라고 쓰는 거고요. 저항도 그냥 저항이 아니라 전기자 저항. 그 다음에 리액턴스도 동기 리액턴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리액턴스는 주파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항값이 대단히 작아. 그래서 무시해버리면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도 임피던스는 R과 X의 대빵이잖아요. 근데 저항을 무시하면 리액턴스만 남겠죠.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경부하로 회전 중에 가벼울 경자죠. 그래서 부하가 아주 적게 걸린 거예요. 경부하로 얘기하는 겁니다. 회전 중인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전원의 세 선 중 한 선이 개방됐을 때 삼상 전동기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겁니다. 여기 L1이 있고 L2, L3가 있는데 이렇게 삼상으로 공급을 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유도 전동기를. 농형 유도 전동기. 근데 한 상이 개방됐다는 얘기는 끊어졌다는 얘기야. 뭐 끊어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과전류로 인해서 아니면 뭐 결상사고죠. 이게 바로 뭐 아니면 고조파 전류로 인해서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류는 증가해요. 전동기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3, 4일 때의 전류값은 루트 3 V분의 P인데 지금 마치 단상이 돼버린 거잖아. 한 상이 끊어졌으니까. 그 루트 3이 없어지면 얘가 작아진 거죠. 그 전류값은 커져버려요. 그리고 속도는 3마리가 끌고 가다가 2마리가 끌고 가니까 감소해버려요. 자, 이때 슬립이 보통 이제 이거를 데리게스 현상이라고 하는데 유도전동기 이상 현상입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슬립이 50%까지 증가한다. 라고도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슬립은 4에서 5%, 6%요 정도인데 지금 슬립이 두 자릿수가 돼버렸어.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 속도가 왜 감소합니까? 그러면 회전자 속도 공식이 1-S의 NS니까 이 슬립이 커져버리면 회전수를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상이 결상사고가 나면 전류는 증가하고 속도는 감소한다.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소한 상태로 회전은 계속 되는 거죠. 예, 속도는 느려지지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에 회전을 계속한다. 저속으로서 운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도 좀 기억하시면 좋아. 이게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막 달리는데 여기가 그 차선이 하나 없어진 거야. 사고야. 그럼 얘네들이 요렇게 해서 병목변선에서 여기로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차량이 증가해죠. 차량이 증가하고 속도는 어떻게 돼? 감소하겠죠. 그죠?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60번 가겠습니다. 정축전압 1차가 6600, 2차가 220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승합기로 V결선하여 6300V 삼상 전원에 접속했대요. 승합된 전압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자, 요거는 제가 뭘로 설명하냐면 단권 변압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단권 변압기는 이제 승합 강압이 다 되고 단상, 삼상, 뭐 V결선 다 가능한 것을 단권 변압기라고 합니다. 홀단자를 써가지고요. 번선이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단권 변압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를 1차 전압이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1차 전류 흘러오겠죠? 자, 여기가 부하 측인데 여기 2차 전압입니다. 부하가 걸려있다고 보고 여기 2차 전류 I2가 흘러요. 그러면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요 1차와 2차가 공통으로 요 걸려있는 코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블록원선이라고 불러요. 블록원선. 그럼 여기 지금 요만큼 코일을 더 감았잖아요. 요만큼 코일 더 감은 만큼 전압이 승합되는 거예요. 이거를 직렬권선이라고 부릅니다. 부하하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직렬권선이라고 불러요. 블록원선은 1차와 2차가 겹쳐져서 코일이 감겨 있는 거. 그 다음에 2차에만 그 승합을 시키기 위해서 2차에만 코일을 더 감은 것을 직렬권선이라고 불러주죠. 자, 그러면 요 블록원선의 권수를 N1이라고 잡고요. 요 직렬권선의 권수를 N2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얘를 구하는 거예요. 승합 후의 전압. 얘가 승합 전, 얘가 승합 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압하고 권수는 항상 여러분들 뭐예요? 비례관계죠. 호일을 많이 가면 가면서 전압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비례관계입니다. 그럼 이거를 비례식으로 쓸 수 있어. V1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권수가 N1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V2 전압이 존재할 때는 N1에다가 N2를 합친 거가 존재하는 거죠. 전압이. 자, 그럼 요 V2를 물어본 거니까 크로스 하게 되면 V2는 N1분의 N1 플러스 N2에다가 V1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한번 나누고 요렇게 한번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V2는 어떻게 되냐? 자, N1분의 N1이니까 얼마예요? 1이죠. 플러스 그 다음에 1분의 2인데 우리 권수비는 N2분의 N1이잖아요. 그러면 A분의 1은 뭐야? 역수를 취한 N1분의 N2가 되는 거죠. 그래서 N1분의 N2가 뭐냐면 A분의 1이에요. 그래서 A분의 1을 잡아주시고 여기에다가 승합 전의 전압 V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요 승합 후의 전압을 구하는 거예요. 요 식이에요, 요 식. 자, 그래서 1 플러스 A는 어떻게 구하냐면 거기에 1차 6600 전압, 그 다음에 2차 220을 줬으니까 번수비 A는 전압비 공식에 의해서 V2분의 V1으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V2는 220V, V1이 얼마냐면 6600이죠. 그래서 요거 누르면 30 나와요. 그래서 30분의 1을 잡아주시고 1차 전압이 얼마냐? 6300V라고 했으니 요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면 6510V 나와요. 6510V가 승합 후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승합전의 전압이 6300이니까 요것보다는 이제 큰 거를 찍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보기가 크니까 찍을 수는 없고요. 정확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승합회 전압 구하는 공식은 요겁니다. 요걸 이용해서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3회 문제풀이까지 마무리를 다 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희 문제풀이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